종단 지도자 포럼에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며 사찰이 폐사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종교적인 역할로 공익을 실천한다면 존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올해 영축총림통도사에서 열리는 제23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 성공 개최 주력할 방침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안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국 각지의 사찰들과 신도들이 아홉 스님들이 정진 중인 상월선언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는 산막사와 연조암 신도들이 함께 했는데요. 스님들을 향한 꿋꿋한 외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4.15 총선 기획보도 두 번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되면서 개신교 정당들의 원내 입성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종교의 정치 세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100년을 준비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불교 청년대회를 세계축제로 만들고 100주년 기념관 건립을 위한 100만 불사 500나한을 추진합니다. 천년고찰 부여 대조사가 일주문 건립 발언 천일기도를 입제했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 100만 방송포교사 붓답회와 뜻을 함께하고 천일기도를 통한 방송포교 후원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한국불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 종단 지도자 포럼이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사찰이 폐사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종교적인 역할로 공익을 실천한다면 존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포교 지도 현황과 대책, 한반도 정세와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저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종단 주요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조계종 중진 스님 등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의 미래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종단 지도자 포럼이 지난해에 이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두 번째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전국 포교지도 현황과 대책, 도시공원 일몰제 안내, 한반도 정세와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종단 안팎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철저히 성찰하고 시의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0여 참가자들은 포교부장 정인 스님의 포교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총무부장 금곡 스님의 올해 종단 주요 불사보고, 기획실장 3회 스님의 종무 안내로 올해 종단 현황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일명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의 강의를 듣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2000년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올해부터 도시공원 내에 있는 비전통사찰의 폐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폐사를 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속에 섬처럼 들어있으면 또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경계구역에 있는 이런 다수 사찰을 굳이 대외적으로는 녹지가 더 확충되었으므로 해야 되므로 실효가 돼서 그냥 해제돼 버리면은 이것도 녹지가 줄어들면서 이게 환경이 나빠진다고 막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시설 공헌을 하겠다는 이것이 이중적인 태도라 이 말이죠. 서울시 관계자는 종단의 다양한 의견에 공감하며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협의와 논의를 거칠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변 시설 안에 들어간 이런 데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같이 쓸 수 있는 방안, 굳이 고상 안 하고 사찰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개방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주간에는 또 공원을 이용하는 분도 같이 쓰고. 중앙종회의원 우봉 스님은 토지를 경제적 가치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공원 내 사찰이라도 개발과 매매 등이 아닌 종교적 역할로 공익을 실천한다면 존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동국대 고유왕 교수가 한반도 정세와 불교의 역할에 대해 강연하는 등 올해 첫 종단 지도자 포럼은 불교와 맞닿은 대사회적 사안에 대해 활발한 고민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에서 열리는 제23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회의에 성공 개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데요.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봉환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중국불교협회 초청 사업 등 종단협의 올해 사업을 이동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 홍포 활성화를 향한 신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최대 역점 사업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23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회의. 지난 1995년 중국 베이징 대회를 시작으로 한중일 삼국불교의 유대 강화와 교류 증대를 위해 매년 열리는 것으로 지난 중국 대회에서는 불교와 인류 공동체의 구축을 주제로 세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한국 대회 개최지는 영축 총림 통도사가 유력한 가운데 오는 3월 제주도에서 3국이 모여 예비회의를 열고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학술대회와 서화전, 음악회를 넘어 기부와 봉사 등 대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로 장소는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3월 25, 26, 27일 날 예비 회담을 제주도에서 해서 한일 불교계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봉환 사업도 주목됩니다. 지난해 6월 한일 불교 문화교류 대회 이후 서울과 도쿄 등을 거쳐 양희 간의 회동이 이어졌고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하며 성과가 나오는 즉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중국불교협회 초청으로 베이징과 일대 지역을 순례하는 등 양국 불교의 우위와 교류를 증진하는 행사도 마련됩니다.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불교계가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종단협의회와 한일 불교가 같이 이렇게 회담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인도적 차원의 적극 참여를 약속했고 지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동지나눔 문화축제도 불교 정체성을 담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시통속을 활용한 동지 행사를 통해서 사회와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처님 가르침과 화합을 공통 분모로 삼국불교의 교류 확대와 시대적 과제를 모색하고 있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종단협은 신년 사업 발표와 함께 한국불교의 수행과 역사, 문화재 등이 담긴 외국어 책자를 동시에 발간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전국 각지의 사찰들과 신도들이 아홉 스님들이 정진 중인 상월선언을 찾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단 하루도 천막법당에서 법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약 산막사와 관악산 꼭대기에 있는 연주암 신도들이 함께 했는데요. 아홉 스님들을 향한 꿋꿋한 외호 현장,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월선언, 한국불교, 대한민국, 온 세상 아홉 스님들의 정진을 응원하는 구호 외침에 이어 상월선언 천막 법당에 석가모니불 정근과 다란이경 독송이 울려 퍼집니다. 법회에 참석한 안양 산막사 신도들과 연주암 신도들은 산막사 주지 성무 스님의 집전으로 엄동설한 속에서도 상월선언에서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을 위한 응원의 마음을 냈습니다. 상월선언을 매주 들려 기도정진에 동참하는 신도와 바쁜 직장생활 때문에 처음 찾은 불자들도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스님들을 응원하고 한국 불교가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양손에 담습니다. 전 총무원장 자수 스님을 비롯하여 9분 스님이 정진결사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게끔 안양시에 있는 산막사에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동안 동안 결사하는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게끔 해서 와서 같이 동참하고 또 등도 달고. 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은 정진 중인 스님들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상월선언에 둘러쳐진 철조망에 연등도 달았습니다. 상월선언을 다녀간 수천 명의 불자들로 연등을 달 자리를 찾기 쉽지 않지만 꼼꼼히 살피며 작은 빈틈을 찾아 채워갑니다. 연등에는 각자의 소원을 성취하는 바람뿐 아니라 스님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기도 원만 성취를 발언하는 마음들이 담겼습니다.
큰 스님 9분 수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힘내시고 건강하시게 잘하고 나오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법회 집전을 맡은 삼박사 주지 성무스님은 엄동설한 속 천막 정진 결사를 이어가고 있는 선배 스님들에 대한 예를 표하고 9스님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스님들이 정진을 하는 거는 기분이지만은 엄동설한에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정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월선원 총도감 해일 스님은 하루 2분 내쪽 방울토마토 3-4개 의지하며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의 건강을 함께 기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출가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청강할 수 있는 개방형 선악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화순 유마사가 제9회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졸업식에 유마사 선악승가대학원장이자 주지 일장스님, 송광사 일월암 원순스님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축하했습니다. 총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선악승가대학원은 한 달에 4번 천안에서 화순까지 통학하며 공부에 매진한 보현사 도윤스님에게 조계종 교육원장상을 수여했습니다. 일장스님은 믿음만 있고 알미 없으면 무명에 빠지게 된다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공부에 힘써달라고 졸업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4.15 총선 기획보도 2번째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되면서 군소정당들의 약진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개신교 정당의 원내 입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종교의 정치 세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제21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되면서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획득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출이 가능해집니다. 지역구 의원이 당선되지 않더라도 정당 득표율만 기준을 넘었으면 비례대표를 배정받을 수 있어 군소정당들의 약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3%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보였던 기독자유당이 원내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투표율에 따라서 조금 등락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계산에 따르면 일반적인 투표율이었고 전국적으로 한 60만 표 정도 언저리에서 한 120만 표 사이를 얻을 수 있다면 비례대표 한두 석 정도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실제로 기독자유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62만 6천여 표를 획득하며 2.63%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기독당은 약 12만 9천 표, 0.54%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기독정당이 통합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는 이번 총선에선 원내 진입 장벽이었던 3%를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그럴 경우 지역구에서 한 석도 나오지 않더라도 50%가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최소 4석 이상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 정당의 정치 세력화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우려에서인지 지난 16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년 할애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정교 분리의 헌법 정신과 종교인의 본분사를 강조했습니다. 일부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종교 분리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종교인의 본분사를 지키고 사회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교계 내선 기독교 정당의 원내 세력화는 종교 편향의 노골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교를 넘어 종교 정당을 표방하면 불교계는 앞으로 여러 정치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한국 정치계와 고위급 정치인들은 사실상 기독교계가 장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로 인해 기독정당이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을 만들어낸다면 불교계는 치명적인 위해 요소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전략이 없다라면은 불교계는 앞으로 불교와 관련된 여러 정치 문제에 피해를 입고 또한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봅니다. 유혹과 유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종교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종교 간의 이때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이렇게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고.
종교정당의 정치 세력화가 현실이 된다면 보수와 진보의 진영 갈등과 더불어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의 새로운 종교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계종에 설 선물로 육포를 보내 물의를 빚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7일 황교안 대표 명의로 말린 고기인 육포를 조계종에 설 선물로 보냈다가 다시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사과하고 선물을 회수했지만 불교계 내에선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대표 비서실과 선물 배송업체 측 간에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다른 곳으로 배송됐어야 할 선물이 조계종으로 잘못 간 것이라고 해명하고 오배송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교안 대표는 지난해 영천 은혜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당대표로 참석하면서도 합장을 하지 않아 무례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불교 청년대회를 확대해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고 100주년 기념관인 만해평화센터 건립을 위해 100만 불사 500나한을 추진합니다. 대불청의 올해 계획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920년 창립돼 만해 스님의 애국애족 정신과 사상을 계승하고 유지를 받들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불교 청년회. 올해 100주년을 맞은 대한불교 청년회가 제72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정관의 개정과 의장 선출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1920년 6월 20일에 조선불교 청년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10여 년 전부터 대한불교 청년회 100주년을 준비해 왔었는데 올해가 이제 그 행사를 치르는 날이고 또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라서 어깨도 무겁지만 가슴도 뿌듯하고 그리고 도반들이 많이 도와줘서 힘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는 매년 창립일의 즈음에 개최하는 전국 불교 청년 대회를 더 확대해 불교계 모든 종단과 세계 불교 청년 도우회 회원국을 초청해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청년회는 대회를 통해 지난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100년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면서 해외 불교 청년 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다 초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계종 큰 스님들과 진각종, 태고종, 천태종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다 찾아뵙고 초대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WFBI 우리가 국제 연대도 하고 있기 때문에 WFBI 대표단들과 그리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 모든 정당 대표님들을 다 초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축제로 자리를 하고 있고 또한 100주년 기념관인 만해평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100만 불사 500나한을 추진해 자립 기반을 구축합니다. 만해평화센터는 대한불교 청년회의 자립 공간과 다양한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100만 불사 500나한이라고 하는 저희가 불사를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는 대한불교 청년회가 자립의 공간으로서 법당과 그리고 포교의 공간을 함께 할 수 있는 만해평화센터를 올해 안에 꼭 건립을 하겠다. 이러한 원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교 인구 감소와 더불어 나타나는 청년층의 종교 이탈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지회를 강화하고 새로운 지회를 발굴해 불교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비전 공유를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세대별 그룹화를 통해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젊은 2030 청년 불자들이 자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이탈을 최소화해 구성원 간 소통을 강화합니다. 불교계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창립 100주년을 맞은 대한불교 청년회가 한국 불교의 미래, 더 나아가 세계 불교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천년고찰 부여대조사가 일주문 건립 발언 천일 기도를 입제했는데요. BTN 불교TV 100만 방송포교사 붓답회와 뜻을 함께하고 천일 기도를 통한 방송포교 후원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세기 초 백제시대 창건돼 천년의 향기가 남아있는 도량 부여 대조사. 대조사가 일주문 건립 발언 천일기도와 더불어 BTN 불교TV 100만 방송 포교사 붓다의 활성을 위해 동참했습니다.
지난 18일 관음제일을 맞아 주지 현중 스님과 신도들이 일주문 건립 발언과 함께 BTN 불교TV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백만 방송 포교사 BTN 붓다의 취지에 공감해 천일 동안 금강경 독송 기도에 나선 겁니다. BTN에 후원을 하면서 서로 상생하고 또 포교하는 데 일선으로 나가기 위해서 천일 동안 같이 함께 기도 정진하겠습니다. 대조사는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말사로 관촉사 은진미륵 보살상과 더불어 우리나라 대표적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인 보물 제217호 대조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이 있는 미륵불 하생 도량입니다. 천년고찰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일주문과 해탈문, 사천왕상을 모시겠다고 기도 발언한 주지 현중 스님은 불자들에게 청정한 마음과 정성을 담은 기도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당부했습니다. 한마디 한 구절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깊고 넓고 잘 이해해서 삶에 활용하여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대조사 신도들은 천일 기도로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고 BTN 붓다의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일침을 세우신다 하니 너무너무 신도 입장에서 좋고요. 또 더불어서 BTN 방송에서 이렇게 오셔서 저도 불자의 한 사람으로 그 후원자가 되고 해서 되게 좋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 곳곳에 전하고 있는 BTN 불교TV 백만 방송 포교사 붓다에는 대조사 일주문 원만 건립 발언과 함께 천일간의 다짐을 이어주는 희망의 끈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창원시 불교연합회와 사단법인 금강자비회가 제30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진행된 행사는 연합회 회장 월도스님, 상임고문 원행스님, 도홍스님, 금강자비회 이사장 원문스님, 허성무 창원시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창원불교연합회와 사단법인 금강자비회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30가구 각 70만 원, 모범 청소년 금강장학금 25명 각 60만 원, 다문화 가정 홀로 어르신 등에게 총 5천만 원의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창원불교연합회 회장 월도스님은 30년간 이어온 자비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생각하고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불교협의회가 지난 19일 올 한 해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광주 동구 불교협의회장 관음사 주지 소은스님을 비롯한 관내 사암스님들과 임택 동구청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장 소은스님은 동구청의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과 쌀을 기탁하고 새해도 보살행을 통해 자비정신을 실천해 나가자고 불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16주년을 맞은 광주 동구 불교협의회는 사암 70여 곳이 회원으로 등록해 무등산 산신제를 비롯해 다양한 자비 나눔과 전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태고종 동방불교대학 제주동문회장에 두평 반야사 승규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19일 두평 반야사에서 열린 이 취임식에는 태고종 중앙종회 의장 법담 스님과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 동방불교대학 제주동문회 회원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직전 회장 대현 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한 동문회는 태고종 제주교구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승규 스님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해 종단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청룡사가 미륵 방가좌상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9일 청룡사에서 봉행된 법회는 금봉사 주지 수암스님을 증명법사로 주지 도광스님, 해운사 주지 탄해스님 등 사부대중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증명법사 수암스님은 희망을 주시는 미륵 부처님을 의지하며 수행정진을 게을리하지 않는 불자들이 되라고 법문했습니다. 주지 도광스님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생활불교의 중심도량으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명의로 조계종에 설 선물을 보냈는데 육포를 보내 물의를 빚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은 5배송으로 잘못 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황교안 대표의 합장 거부 논란 때문에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